그럼 이제 강론으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서 여기서는 정말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후드라는 장기는요, 목에 앞쪽에 이렇게 있고, 요게 이제 갑상연골, 요새는 우리말로 방패연골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그 밑에 동그란 연골이 있습니다. 요거를 우리 때는 윤상연골, 바퀴같이 생겼다고 그러는데 요새는 이제 반지연골이라고 의과대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게 주 구조고 여기 후두개 연골인데 이 후두개 연골 겉에 이렇게 이제 싸고 있는 이게 설골이라고 해요. 혀뿌리뼈입니다. 요거까지 그냥 포함시키기도 하고 요거는 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골격 구조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걸 이제 옆에서 이렇게 가운데에 약간 옆으로 요걸 미들라인 파라미디안 셀프 섹션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혀와 이제 후두의 덮개, 후두개죠. 조금 아까 봤던 갑상연골은 이제 앞쪽만 있기 때문에 여기 보이고 이제 윤상연골, 반지연골은 동그랗기 때문에 앞뒤가 다 보입니다. 앞은 높이가 낮고 뒤는 한 요거의 2배 정도가 돼요. 그래서 후두의 정확한 경계는 밑은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에 후두개 이렇게 해서 요만큼이 후두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뒤에 후두 뒤쪽으로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긴 원통형의 구조가 인두라는 구조입니다. 근데 세종 당시에는 여기를 그냥 후라고 썼지만 인후두를 전부 그냥 복잡하고 여기를 뭘 해볼 수도 없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그 정도로 그냥 목구멍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혀의 이렇게 앞쪽 3분의 2는 요 후강에 속하고요. 요 뒤에 혀뿌리는 이제 인두강 중에 중인두강에 속하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치아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아까 이제 MRI에서는 이런 뼈나 이 치아는 거의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뼈 속에 골수에 있는 이제 지방이 약간 하얗게 이렇게 좀 보이고 이런 데는 지방이 꽤 있기 때문에 이제 아까 좀 볼 수가 있었죠. 요거 이제 그 인두강 중에 여기를 우리가 비인두강, 비인강이라고 하고 이 앞쪽이 이제 비강이 되죠. 소리는 여기서 나와서 이제 아 이런 소리는 일로 주로 나오지만 한 5% 이내 일부가 코를 통하는 에너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공명강은 이제 우리의 키읔자, 영어로 같은 키읔자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어요. 이게 후두의 작은 이제 연골들, 이거는 나중에 시간이 충분할 때 좀 자세히 설명드리겠고요. 이렇게 작은 연골들과 여기에 이제 성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외후두근 겉에 있는 근육들도 우리 소리 낼 때 꽤 영향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근육들은 설골 상부근이라고 하는데 이제 후두를 위로 앞쪽으로 이렇게 끌어올리는 근육들도 있고 그다음에 후두를 위로 뒤쪽으로 끌어다니는 근육 또 이쪽에 있는 외후두근은 후두를 밑으로 하되 약간 앞쪽으로 그다음에 이 근육은 여기 어깨 축지까지 가는 긴 근육인데요. 후두를 아래로 해서 뒤로 이렇게 그래서 얘네들이 같이 요거와 요거가 같이 작용하는 이제 벡터라고 이과 쪽에서 배웠죠. 이 벡터라는 힘이 작용해서 후두를 앞쪽으로 이렇게 당기게 되고 얘네들이 작용하는 후두를 약간 뒤쪽으로 당기는 그래서 이 성악가들은 이 성대 내 근육뿐만 아니라 이 외후두근도 굉장히 훈련을 시켜서 단련을 시킵니다. 그때그때 사용하기 위해서요. 후두 내근 아주 작은 근육들인데 정리해서 보면은 성대를 이렇게 벌어지게 하는 근육이 있고요. 성대를 닫는 근육이 이렇게 3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대를 좀 길게 팽팽하게 하면서 고음을 이렇게 올릴 때 작용하는 이런 근육이 있습니다. 우리 이비인후과 전문의가 되려면 이 근육 이름 다 알고 작용 기전 여기에 분포되어 있는 신경이 어떻게 되어 있고 다 공부해야 되는데 일반인들은 그렇게까지는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제 성악을 전공하면은 이제 음성학 시간에 이런 걸 배우게 되죠. 이거는 후두암 환자였는데 제가 후두 전적출을 하고 바로 떼어내서 이게 이제 되돌이 후두 신경이라는 신경이거든요. 그거를 또 이렇게 박리해 보면 걔가 이렇게 가면서 이 작은 후두 내근의 분지들을 다 이렇게 내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각각 분지를 이용해서 이제 제가 미국에 있을 때는 이 개 후두는 사람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신경을 찾아서 정기적으로 자극을 해서 어떻게 움직이고 곡에 어떤 기능을 하는지 그런 거를 논문으로 과거에서 썼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소리를 만들어내는 게 성대의 요 부분인데요. 요 부분을 이제 스키마틱하게 그리면은 속에 성대 근육이 있고요. 근육을 감싸는 약간 질긴 인대, 요걸 성대 인대라고 해요. 보컬 리가멘트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성대 점막인데요. 점막에 이제 상피층과 점막 고유층, 라미나 프로프리아라고 하는 세 개의 층이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밑에 있는 층이 지금 굉장히 비어 있는 공간 같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요거를 이제 독일 의사였던 라인케라는 의사가 처음에 요 구조를 관찰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 라인케 스페이스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 아직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제가 지금 강의하면서 약간 목이 잠겼는데 지금 벌써 이 라인케, 제 라인케 공간에 약간 조직액이 약간 고여서 이렇게 잠긴 겁니다. 근데 한 5분만 쉬면 싹 다 흡수돼요. 그리고 이제 이 보컬 리가멘트는 말이죠. 원래는 이 크리코스타로이드 멤브레인이라는 요거의 인너 익스텐션 같은 구조거든요. 이렇게 요 근육을 감싸듯이 올라갑니다. 근데 요 부분은 우리 코누스 일라스티쿠스라고 하고 끝부분이 약간 두꺼워진 요거를 이제 보컬 리가멘트, 성대 인대라고 해요. 요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라인케 스페이스, 그 다음에 성대 점막입니다. 그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우리가 소리를 낼 때 이 정도에서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사이클입니다. 이 성대 밑에 공기가 계속 올라오면서 압력이 이게 닫고 있는 힘보다 커지면 저절로 성대 점막이 이렇게 벌어지면서 공기가 흐르게 돼요. 그때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때 이제 이 성대 점막에는 윗부분과 아랫부분, 여기 투 매스로 움직이거든요. 그때 이제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조금 이따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성대음이 만들어지는데 폐에서 이제 이렇게 성대 쪽으로 보내주는 기류가 성대 점막의 그 개폐 운동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차단되고 또 압축되면서 성대음을 생성을 합니다. 근데 여기 차단을 시키는데 이런 소리는 아주 부드러운 사인 웨이브 같은 이런 점막의 움직임을 보이는데, 성악가들은요 이 점막의 움직임을 좀 특별하게 만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공기 입자를 좀 압축을 시키게 돼요. 그걸 얼마나 압축시키느냐에 따라서 이 배음이 확 차이가 나게 아주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성대음이 만들어진 과정이 이제 물리학적으로는 마이오일라스틱 에어다이나믹 테어리라고 하고, 만델보르그라는 사람이 1958년에 이제 정리를 해서 발표를 했었고, 이게 정설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때 성대가 적절한 힘으로 닫아야 되고 성문화합이 증가되고 이게 증가되면 성대가 열리게 되고, 또 그때 이제 공기 흐름이 빠를수록 확 빨아들이는 이제 음압이 생기게 되죠. 그게 이제 베르누이 이펙트라고 하죠. 베르누이 이펙트에서 점막이 아래부터 팍 접촉이 돼서 그럴수록 이제 좋은 성대음이 만들어지고요. 이 성대는 이제 이 투매스 모델로 보통 설명을 합니다. 어퍼 매스와 로어 매스가 있어서 약간 시간차를 줘서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여러분들 제 손을 한번 보세요. 자기 성대가 이렇게 있으면요, 실제로는 성대가 이렇게 생겨 있는데, 성대가 이렇게 있다고 봤을 때 여기 로어 매스, 어퍼 매스를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봐라. 앞으로 향 이렇게 들지 마시고 이렇게. 그러면서 남자들은 성대가 길기 때문에 여기 앞이면 이렇게 여기를 붙여보십시오. 근데 소리를 만들 때 이렇게 움직여져요. 이렇게 물결 쏘듯이. 예. 저기는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성악가들은 그냥 요거를 빨리 합니다. 그냥. 그래서 이렇게 공기 입자를 압축을 시켜줘서 이제 그래서 배음을 만들게 되거든요. 이때 이제 우리가 종이를 내고, 이게 이제 요새 초등학생들도 학교에서 다 실험을 하거든요. 베르누이 이펙트, 이게 비행기 날개인데요. 우리가 비행기가 이렇게 막 달려가면서 이제 떠오르잖아요. 그때 이 작용되는 물리학적인 성질이 바로 베르누이 이펙트고, 이 비행기 날개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공기 입자는 가만히 있고 사실 이제 비행기가 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유속이 둥그런 부분이 훨씬 유속이 빠르게 됩니다. 여기보다. 그러면 이쪽으로 이제 음압이 생기면서 비행기가 떠오르게 되는 거죠. 종이를 이렇게 대고 위에서 불면은 여기 음압이 생기면서 얘가 이렇게 들려 올라가고, 우리가 커튼을 이 샤워실에서 좁은 그 샤워 커튼을 치고 물을 확 틀면 커튼이 내 몸에 닿아서 피하고 그런 경험은 누구나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베르누이 이펙트입니다. 우리 반포대교 위에 내 차는 좌회전을 하고 서 있는데 큰 트럭 같은 게 옆으로 샥 들어가면 달려가면 우리 차가 흔들리잖아요. 그게 베르누이 이펙트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소리를 낼 때는 이 점막을 따라서 흐르는 공기는 여기에 저항이 생기기 때문에 이 B는 유속이 늦어지고, 저항 없이 가운데로 지나가는 거는 유속이 빨라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베르누이 이펙트 때문에 여기 음압이 생기면서 성대 밑에 부분이 확 당겨지면서 탁 접촉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A의 플로우가 빠르게 할수록 좀 넓은 접촉을 갖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좋은 성대음을 만들어내는 핵심적인 거가 되겠습니다. 그게 베르누이 이펙트 설명하는 거고요. 예. 성대음은 기본 주파수라는 걸 갖고 이제 배음을 갖는데, 보통 제가 이 정도면 120 정도입니다. 1초에 제 점막이 120회나 개폐하는 진동을 한다는 뜻이고, 여기 여성분들, 여기 계신 여성분들은 보통 180 정도로, 여기 젊은 여성들은 200 정도의 기본 주파수를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성대음에서 대부분 잘 모르시는 게 바로 배음이라는 게 동시에, 그러니까 기본 주파수와 배음이 똑같이 동시에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현만 생각하면은 배음은 기본 주파수보다 크기가 일정하게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이제 뭐 시판 같은 걸로 설명을 드리면 좋은데 여기서 안 되니까.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배음이 좀 작아지긴 하되 얘보다 훨씬 덜 작아지게, 이게 이제 성악가들이 발성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리고 이 공명에 따라서 어떤 배음은 좀 기본 주파수보다 커지기도 하고 확 작아지기도 하고 다시 좀 커지고 적어지고, 이게 이제 공명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사운드 웨이브 폼, 보통 컴퓨터에서도 많이 보는 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분석하는 걸 스펙트럼 어널리시스라고 해서, 이게 이제 2차원적인 분석이 되죠. X축이 프리퀀시라고 합니다. 이쪽이 인텐시티. 근데 이제 성분 분석은 이제 3차원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게 모든 어떤 소리를, 이게 이제 프랑스어의 물리학자, 수학적인 물리학자 푸리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푸리어 어널리시스라는 걸 할 때 이걸 다 분석해 보면은 이런 여러 개의 사인 웨이브가 합쳐져서 이게 만들어지는 거를 확인한 거고,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잡음이 물론 조금은 섞일 수 있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푸리어 어널리시스를 하면은 이제 우리가 프리퀀시별의 에너지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소리든지 이렇게 분석이 다 가능해 한 거고요, 지금. 네. 그 다음에 성대를 옆에서 보면 이제 아까 로어 매스와 어퍼 매스가 이제 이렇게 있다가 여기 성문합이 증가되면은 밑에부터 벌어지고, 벌어지면서 공기가 지나가면은 이제 베르누이 이펙트에서 요 로어 보더가 이제 이렇게 빨려 들어오면서 접촉을 이제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어퍼까지 완전히 접촉을 하게 되고요. 성악가들은 요거의 속도를 엄청 빨리 하면서 이제 배음을 좋은 배음을 계속 유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성배음이 만들어지기 위한 조건으로 이제 적절한 성문 하압을 만들어야 되는데, 성문 하압은 두 개의 힘이 이제 합쳐지는 겁니다. 성대를 닫는 근육에 이제 누르는 힘과 이 횡격막을 들어올리면서 그 롱 프레셔, 폐압을 증가시키는 그 힘인데, 그래서 성대를 닫는 힘과 롱 프레셔인 폐압을 이제 합쳐져서 성문 하압이 만들어지는데, 이게 보통 부드러운 대화를 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5 내지 한 12cm H2O, 이런 부드러운 소리가 이 정도, 이런 소리가 20, 그다음에 노래할 때 강한 소리는 이제 40 내지 50 정도를 만들게 됩니다. 근데요, 이게 누구나 훈련으로 소리를 내면서 압력을 40 정도까지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성대에 큰 이상만 없으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변비가 심하거나 여성 고두력이 많으신데, 우리가 애를
이제 잘못만 할 때 엄청난 압력으로 밀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는 100 이상의 압력을 이제 여기 만들 수가 있어요. 그거는 성대를 꽉 닫기 때문에 가능해요. 근데 우리는 성대 점막을 진동시키면서 소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꽉 닫으면 그 소리가 점막이 진동이 안 되니까 얘를 성대 점막에 진동이 될 만한 정도의 약간 틈을 두면서 압력을 40 또는 50까지 만드는 게 정말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어떤 이제 좋은 선생님을 만나야지 가능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대가 정상적인 어떤 층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정상적인 층구조를 잘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대 소리를 시작할 때 성대 양쪽 뒤에 보컬 프로세서 사이의 거리를 내 의지로 적절하게 조절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우리 글로틱 위드스 컨트롤이라고 합니다. 처음부터 내가 강한 소리를 내려면 이게 성대를 뒤를 꽉 붙이는 거고요. 그럼 이걸 벌리고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컨트롤도 이제 이 노래하는 사람들이 이제 훈련을 통해서 자기가 익히거나 이제 배워야 되는. 그래서 좋은 성대음을 만들어내려면 시간이 지금 경과됐습니다만 다시 정리하면 성대의 층구조가 정상적이어야 되고 인대나 성대 점막의 점탄성, 다음 강의에도 나올 텐데 이걸 이제 비스코엘라스티시티라고 하는데요. 요거가 개인적으로 차이가 나는 1%의 차이에 해당될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정말 성대가 탄력이 있고 좋은데 어떤 사람은 처음부터 약간 굳어 있거든요. 그 1%를 아무리 훈련을 해도 뛰어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악가들 중에. 그리고 이제 성대 공명이라는 것도 있고 그런데 이제 성문하압을 적절히 높게 해서 성문틈을 통과하는 유속이 빨라야 돼요. 제가 이게 중요한 내용이라 몇 번 자꾸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들이마신 공기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소리의 에너지를 바꿔주는가를 이제 우리 발성 효율이라고 하는데요. 이 vocal efficiency, 효율이 높은 발성법을 터득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성대음 자체에서의 배음이 우선 많이 만들어지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꼭 그냥 간단하게 이제 이런 풀무같이 생겼어요. 폐는요. 보통 호흡은 요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이제 심호흡을 하고 할 때 이제 이런 호흡까지 하게 되죠. 그때 이제 핵심은 요 횡격막이라는 이 다이어프램이라고 하죠. 이 흉곽과 목광을 가루는 요 근육인데요. 요 근육이 이렇게 꼭 우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 근육에 이제 두 개의 이제 여기 합쳐진 게 우리 척추뼈에 강하게 붙어 있고요. 우산을 우리가 폈다가 접었다 하듯이. 그리고 이제 이 가슴에는 이제 갈비뼈 사이에 늑간근이 있는데 외늑간근은 숨을 들이마실 때 들숨에 적용되고 내늑간근은 이제 얘를 약간 수축시키는 데 적용되죠. 등에 있는 이런 근육들과 목에 있는 이런 근육이나 이제 가슴에 우리 옛날에 호흡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하는 호흡 훈련할 때 이런 근육을 이제 쓰는 그런 훈련들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호흡의 보조 근육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소리를 내보낼 때는 이 그림 한 번만 딱 보면은 배 근육이 이제 주다. 이걸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를 낼 때, 노래할 때 이 배 근육들을 쫙에 힘을 줘서 이제 고각을 증가시키면서 횡격막을 들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배에다 힘주지 않으면 내가 노래하는 사람인데 내 배에 힘주는 거 아직 모른다 그러면 제대로 지금 배우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날 쓰는 근육 주로 이제 복근들이 됩니다. 지금 여기가 이제 성문하압이고 여기 성문상압이라고 합니다. 요거의 차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우리가 통성문화 영어로 하면 이걸 트랜스글로탈 프레셔라고 할 수 있고 이게 서블로탈 프레셔, 수프라글로탈 프레셔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영화에서 애가 소리 지르면 걸려서 큰일 날 때 애의 이제 입을 막게 되죠. 또는 코까지 먹으면 그러면 소리를 못 내고 입만 막으면 비읍은 낼 수 있거든요. 그래. 이 사운드 오브 뮤직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입을 완전히 막으면요, 성문 상압이 이렇게 확 증가되기 때문에 이 차이가 너무 이제 적으니까 우리가 노래하는 사람이
자연스럽게 입을 벌리게 되는 거는요. 여기 성문 상압을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트랜스포터 프레셔를 이제 높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저도 이제 골프를 잘하지 못해도 좋아하는데 골프 스윙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티박스 티에 있을 때 좀 숨을 들이마시는 게 이제 골프에서 우리 백스윙이 되는 거죠. 백스윙, 다운스윙, 정확한 히트, 팔로우 스윙. 정확한 히트 하는 게 이제 성대에서 소리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고 가장 중요하죠. 이게 정확하게 맞춰야 되니까. 이 과정이 이제 우리 골프에서 팔로우 스윙, 우리 탁구에서도 팔로우 스윙 중요하죠. 예. 이거는 흉식호흡, 복식호흡이 있고 우리 병원에는 이제 여러 가지 장비들, 호흡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전문적으로 노래하는 사람들이 오면은 우리가 호흡 체크를 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게 압력을 측정하는 거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복식호흡을 이용하고 약간 액센트를 줘서 소리 이런 소리를 낼 때 뭘 액센트 메소드라고 여기 우리 음성으로 치료하는 선생님들이 와 계신데 액센트 메소드 이런 걸 나중에 배우시면은 소리가 빈약하더라도 굉장히 한 2달만 음성 치료를 하면 굉장히 좋은 소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훈련하는 여러 가지 호흡 훈련하는 기구들 이게 이제 마라톤 선수들이 쓰는 울트라 보이스라는 건데요. 울트라 보이스 저희가 요거를 수입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 성악 발성 하는 이제 학생들한테 많이 훈련을 시켰었습니다. 그동안에 시간이 좀 경과가 됐는데 마저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의 핵심은 이 공명 쪽이거든요. 요거 공명이라는 거는요. 요 그림, 요게 헬름홀츠가 옛날에 실험했던 논문에 있던 그림입니다. 굉장히 아주 잘 표현을 했는데 공명이라는 거는 공을 유리공을 이렇게 만들고 요 입구가 약간 튀어나오게 이렇게 이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이비인후과 의사들이 쓰는 튜닝 포크, 이 음차라고 하죠. 를 이렇게 띵 물려서 이게 이제 음원이 되는 거죠. 가까이 좀 갖게 되면은 만약에 요 음차는 가까이 돼도 얘가 아무 소리를 내지 않았는데 요거는 했더니 가까이 가니까 이거 자체가 소리를 내기 시작해요. 이때 음원에서의 이제 이 공기의 진동의 에너지가 이 공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공기 입자를 이렇게 흔들면서 이제 이게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이게 이제 공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명은 공기가 차 있는 어떤 약간 리지드한 어떤 스페이스가 있으면 다 공명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음원하고 요 공명 요거 자체도 공명 프리퀀시를 갖게 되거든요. 이게 매치가 돼야지 좋은 공명이 되게 됩니다. 그게 이제 그런데 이 공명강 안에 이 사람이 코르크를 이렇게 씌워놨어요. 코르크를 씌우면은 공명 그 프리퀀시 그 커브가 이런 식으로 되고 그냥 유리공 자체는 이렇게 뾰족한 공명을 보이는 게 좋은 공명인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축농증을 알아서 여기 쪽 공명강에 이제 점막이 두꺼운 내용이 보였거나 내가 기관지염 때문에 가래가 차 있으면 이제 공명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확 이제 나빠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이제 댐핑이라는 개념인데요. 내가 기타를 치고 있는데 우리 애가 와서 손으로 기타 통에 손을 받아 이렇게 대면은 벌써 공명이 나빠지겠죠. 그게 댐핑. 이게 공명의 댐핑이고 내가 기타를 치고 있는데 애가 와서 기타 줄에다가 손을 직접 대요. 그러면 성대의 댐핑이 되면서 아예 소리가 나지가 않죠. 예. 그래서 그렇지만 이 소울스와 이 공명강도 다 댐핑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의 공명강은요, 아까의 기역자 내지는 우리의 키읔자나 영어에서는 F자 형태로 취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성대 쪽이 막혀 있고 입술이나 코 쪽이 열려 있는 이걸 closed tube resonance cavity라고 그래요. 근데 이때 이제 이 공명 주파수 때는요, 이런 공식에 의해서 만들어지거든요. FN은 EN-1, C 곱하는 거고, 이거를 4L로 나눕니다. 여기
이과 쪽 선생님들은 이제 뭐로 일어나도 어색하지 않은데 벌써 문과 쪽은 이런 거가 나오면은 머리가 벌써 아파지시는데 요때 1을 대입하면 여기 1이 되고요. 요게 1초에 소리가 가는 그 속도를 얘기하거든요. 보통 이제 우리 상온에서는 340m가 됩니다. 요 L은요 공명광의 길이를 얘기해요. 한국 사람 남성의 평균을 우리가 17cm로 보고 서양인은 17.5cm로 보거든요. 그러고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이 공명에 대한 것도 하나만 생기는 게 아니고 공명 프리퀀시가 여러 개 이론적으로는 무한대까지 생기게 되는데 우리가 보통 1, 2, 3, 4, F1, 2, 3, 4가 이제 우리가 보통 측정할 수 있는 레벨이거든요. F1은 이런 식으로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17cm면은요, 요거 하장의 길이는 요거 4배가 되죠. 그러니까 17 곱하기 4 하면 68, 약 70cm가 돼요. 그리고 F2는 그거에 이제 3배가 됩니다. 5배, 7배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요런 부분을 매듭이라고 그러거든요. 영어로는 node, n 여기 N자를 안 써놨지만 node라고 그러고 여기는 엔티노드로서 A라고 여기를 매듭 우리말로는 여기를 배라고 합니다. 근데 어떤 소리를 낼 때 지금 요거는 이 공명광의 단면적이 좀 일정하다고 봤을 때 얘기거든요. 그럴 때 이게 17cm면은 이제 요거 계산하면 약 500이 돼요. 그리고 요거는 1500, 2500, 3500이 됩니다. 근데 오늘 강의에서 이제 이 공명적에서 아까 공 그림한 그 헬르몰츠의 실험 그 그림 조금 기억해 두시고요. 여기 사람의 공명광의 면적, 단면적이 일정할 때 500, F1이 500, F2는 1500이다. 요거만 일단 요거는 기억을 해 두시면은 좀 도움이 되겠습니다. 입을 좀 오므리는 모음이요. 우리 오나 우는 원래 단면적이 일정하면 500에 생겨야 될 F1이 500 이하로 떨어지거든요. 300이나 200까지도 막 떨어집니다. 입을 좀 벌리는 아라는 거는 이게 한 800 정도로 올라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모음에서는 혀가 앞으로 이렇게 전진하면서 이제 요 앞쪽, 이쪽을 가장 좁게 만들어주는데 여기가 요 F2의 이제 요 부분에 해당되거든요. 한 요쯤이 되는데 여기서 혀가 올라가면서 여기를 좁히고 입을 이렇게 벌리게 되고 이 뒤는 아주 큰 공간이 서 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가 좁아지면은 1500에 있어야 될 F2, 그러니까 이 모음의 F2가 2300까지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목소리 자체를 이제 분석해서 F1, F2가 딱 이렇게 분석해서 300, 500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굉장히 입을 오므리는 소리구나 뭐 이렇게 아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그거를 정리한 공식이요. 요게 우리 여기 언어 치료를 공부할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공명광의 좁힘점의 위치 어디를 좁히느냐 이게 우리 그 언어 치료학과에서 이거를 뭐라고 했더라 그냥 좁힘이라고 그러는 거 좁혔다는 넓혀서 할 수 있는 데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하여튼 이 매듭 부분이 좁아지면요 공명 주파수 때는 증가됩니다. 이게 물리학적으로 다 이제 이미 다 증명이 된 것들을 정리한 거거든요. 그다음에 엔티노드 부분이 좁아지면 공명 주파수가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성악과 음영대 쪽을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여튼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 건 아까도 얘기한 여기서는 반복이고요. 그 다음에 복원력을 잘 이용했으면 좋겠다. 우리 노래할 때 한 소절을 끝나갈 쯤에 공기를 좀 충분히 다 내보내줘야지 그 다음에 숨을 들이마실 때 순간적으로 이렇게 물려있던 스프링이 복원력으로 일단 공기가 이만큼 들어오고 그 다음에 우리 근육을 좀 써서 조금 더 들어오게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들이마시면 노래를 시작할 때 얘가 요거의 복원력으로 일단 근육에 힘을 안 주고도 소리를 이만큼 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날숨금을 이용해서 근육들을 이용해서 짜내려가서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원력을 잘 이용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이 성악과 음영대라는 거를 이제 영어로는 싱어스 포먼트 이거를 잘 만들어야 됩니다. 특히 이제 남성 성악가들 아주 소리 좋은 이제 바리톤이나 이런 사람들은 귀가 쩌렁쩌렁 울릴 정도로 좋은 소리를 만들어내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싱어스 포먼트라는 거고요. 우리 웨이도의 요 길이가 한 3cm 됩니다. 고막까지. 이것도 이제 F1이 4배로 하면 12cm가 되고 약 2800Hz의 공명 강이거든요. 우리 웨이가. 근데 싱어스 포먼트가 2800 정도로 만들어져요. 그러면서 그 소리가 내 웨이를 공명을 시키면서 고막이 팍 움직이게 하면서 엄청나게 좋은 소리를 우리가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성악가가 이, 에, 아, 오, 우를 끊어서 소리 내건 이, 에, 아, 오 붙여서 내건 간에 여기에 이제 강한 에너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고 이거를 이제 싱어스 포먼트라고 합니다. 잘 훈련된 여성에도 물론 조금 생기긴 하는데 남성에서 아주 뚜렷하게 생기거든요. 남성 성악가가 발성 시에 2500 내지 3000Hz 평균 2800에 생깁니다. 2800에 모음의 종류에 관계없이 강한 에너지를 보이는 거. 요거를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많이 들어보셨는데요. 우리 향수라는 노래요. 정지용 시인의 시죠. 우리 윤동주 시인이 가장 이제 존경했던 선배 시인이 정지용 시. 이게 제 옛날 스마트폰이고 시작은 우리 이동원 씨가 하고 있죠. 이분도 노래 굉장히 잘하는데 박인수 교수님하고 목소리 차이가 엄청나게 있죠. 여기가 기본 가수고 여기가 배음이에요. 여기에 F1, F2가 믹스된 부분이죠. 그러면 자음, 자음. 여기가 약 2800 되는 거거든요. 여기를 들어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때 이동원 씨하고 박인수 교수님하고 입과 마이크의 거리가 일정했는지 아니면 성악가는 조금 넓게 멀리 되거든요. 아마 차이는 있었을 건데 일정하게 되면 더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거든요. 이 싱어스 포먼트라는 개념을 저도 사실 옛날에 잘 몰랐었습니다. 근데 잉고 티츠라는 미국에서 목소리랑 관련된 물리학적인 연구를 가장 많이 하는 교수님이신데요. 그분의 논문에서 제가 보고 저도 이제 완전히 이해하게 된 겁니다. 여기가 성대인데요. 성대 바로 위에 이제 가성대가 있고 가성대와 성대 사이에는 후두실이라고 이제 여기 점액을 분비하는 부분이 있고 여기에 사실 후두에 덮개가 이렇게 있는 거죠. 요거 자체가 작은 공명강이에요. 요 공명강. 이게 주 공명강이고 이 길이가 아까 17cm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싱어스 포먼트가 만들어지는 거는 요 작은 공명강에 요거의 이제 단면적과 이거의 단면적 이렇게 따지면 얘가 이제 길이로 3배인데 정사각형이나 원으로 따지면은 9배 정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를 일부러 그러니까 우리 하품 참는 모습으로 하인두강을 약간 넓혀서 요거는 우리가 의지적으로 조절할 수가 없어요. 타고난 거라서. 근데 요거는 우리가 훈련에 따라서 요거를 넓힐 수 있고 요 길이도 좀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리를 내보면서 좋은 공명 소리가 나는 그 후두를 이렇게 낮출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포먼트 튜닝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주 공명광인 하인드와 중인두 구강으로 형성되는 공명광의 길이와 단면적이 가성대와 후두개로 이루어지는 첫 공명광인 작은 공명광의 길이와 단면적에 비해서 길이는 6배, 단면적은 9배. 길이 얘기를 하는데 길이는 요거의 한 6배 정도일 때 이제 가장 좋은 그 스팅어스 포마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만들어지고요. 따라서 좋은 성대음을 만들어내면서 램과 동시에 주 공명광의 길이와 단면적을 의도적으로 약간 조절을 하면서 최대의 공명소리를 산출해보는 것을 우리가 포마트 튜닝이라고 하고, 이게 이제 잘 되면 한 2800 정도의 아주 강한 에너지가 만들어지게 되고, 이걸 스팅어스 포마트. 그래서 100명의 오케스트라가 있고 뒤에 100명의 저기 합창단이 있는데 앞에 우리 합창교하고 마지막에 합창할 때 솔리스트들이 앞에 4명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그 소리를 뚫고 우리 귀에 확 들리는 게 바로 이 스팅어스 포마트 때문에 그래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공학 쪽에서 이 성도를 다양하게 만들고 하는데 잠깐 보여드려 볼까요? 우리가 연구팀에서 이제 공학팀에서 우리가 카이스트 팀하고도 같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이제 기본 주파수를 올리고 내리고 이렇게 해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게 스펙트럼을 이렇게 하고 이제 LPC라는 걸로 포마트도 보고 표의 위치를 조금씩 조정을 해봅니다. 뒤로 앞으로. 후드를 100도로 올렸다가 내렸다가 성대 틈을 약간 벌리고 다시 성대를 좁히고, 여기 이인강 쪽을 좀 열어주거나 이걸 닫거나, 그거에 따라서 다 이게 소리가 이제 변화된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은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지금 소리를 좀 더 잘 내려면은 소리를 낼 때 숨을 들이마실 때 너무 이렇게까지 들이마실 필요 없고요. 적절히 들이마셔서 이제 소리를 낼 때 이제 지속적으로 배에다 힘을 주면서 계속 흡연광을 계속 들어 올려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게 하고 소리 낼 때 우리 주안점이 내 성대 쪽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자꾸 힘이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쪽은 힘을 주지 않고 주안점이 성대가 아닌 배의 힘을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좋은 공명을 이제 공명 발성을 유도하는 게 굉장히 좋겠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게 의학적인 논문에서도 스즈 레이쇼라는 거를 이제 하기도 합니다. 이런 소리요. 우리가 혹시 집에서 좀 해보려면 이거는 이제 성대음을 만들지 않고 입천장과 혀 사이를 좁게 하면서 잡음 S자 우리말 시옷을 만들어서 이걸 한 10초 정도 이렇게 내보고요. 그 다음에 영문자 Z 발음인데 모음이 약간 같이 이런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소스가 두 군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10초보다 좀 짧게 되거든요. 얘보다는 좀 짧아집니다. 그런데 이제 얘를 자꾸 훈련을 하면서 얘도 10초 이상 충분히 낼 수 있게 이렇게 하면은 이제 두 군데에서 소리를 만들면서 그 정도로 이제 지금 공기 줄기가 잘 살게 되는 거죠. 그런 거를 우리 병원에서 이런 거를 훈련시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R로 이제 소리를 내면서 길어져서 요약을 안 하고 이렇게 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